이제부터는 법원 경매하고 공매를 비교하는 필요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 공매도 압류 재산이 있고 기타 일반 재산이 있죠. 기타 일반 재산은 개인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법원의 경매하고 공매 중에서 압류 재산만 이야기입니다. 압류 재산. 알겠죠? 그럼 압류 재산은 공매에서 한 90%쯤 됩니다. 90% 되는데, 이거 두 개는 대출이 잘 돼요. 근데 아까 신탁 대출, 아까 저 신탁, 기타 일반 재산 있죠? 자, 그 공매는 요 공매와 다르기 때문에 은행 가면 대출이 잘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로 상가를 우리 공매의 압류 재산을 5억짜리에 3억 받았다 그러면은 3억 곱하기 80% 2억 4천 대출 나가는데, 신탁의 공매를 상가를 5억짜리 3억에 받았다 그러면 3억 곱하기 80% 대출이 안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3억 낙찰가 그거를 감정가로 봅니다. 그럼 거기에서 상가 뭐 인정 비율 뭐 저거 60%인지 50% 따지 않고 대출 나가기 때문에 대출금이 작다 봐야 됩니다. 자, 그냥 그래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압류 재산 이야기입니다. 자, 잘 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63강을 잘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십니다. 유상관 지난번 오늘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굽니까, 이 사람? 이야, 제가 젊을 때입니다. 한 10살 더 젊을 때입니다. 5강에 보면은 10년 전이지만은 경매, 공매 비교표 있죠. 그 다음에 7강에 보면은 공매의 전반적인 이런 내용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5강, 7강 한번 보세요. 그때는 통통한 살이 찌고 지금 살이 많이 빠졌어요. 자, 봅니다. 우리 법원의 왼쪽 거는 법원 경매고 오른쪽 거는 공매다 이렇게 봅니다. 자, 1번 성격은 법적인 성격은 민사집행법이다. 참 전화 왔어요. 변호사가. 원장님, 공매는 근거법이 뭡니까? 뭐라고요? 국세징수법이다. 그거 보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는 우리 경매는 임의경매, 등기부에 강제금이 찍히는데, 공매는 압류가 먼저 찍히고 이거는 거의 생략이 됩니다. 생략이 많이 돼요. 원래는 해야 돼요. 공매 공고를 하고 공매를 해야 되는데 압류만 하고 공매하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통지는 이제 법원에서 소유자한테 연락합니다. 하고 물건 검색은 우리 경매는 대법원 또는 구독션,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있죠. 온비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비드에서. 그러고 이제 두 개 다 유료 사이트인 구독션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조사는 집행관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세무서 조사를 합니다. 가서. 그러면 공매는 세무서 직원이 안 가고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시에 만든다. 이거는 마이너스 7일 전에 보여주는 거죠. 7일 전에. 자, 밑에 봅니다. 그래서 6번에 보니까 사법보좌관이 매각물건 명의서 만드는데, 여기서 제일 1등 대장이 사법보좌관이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만드는데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시,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하고 비슷하죠. 요거를 보고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전입세대 열람내걸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고, 세무서는 안 됩니다. 세무서는 가봤자 등록 상등 현황서, 그 다음에 지금은 오히려 빠졌네. 상가 건물 현황서 뭐 이런 거더라고요. 뭐 현황서인가? 하여튼 요런 발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세무서는 사생활 보호해서 안 되고 있는데, 요거도 법원처럼 좀 동사무소처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상가가 있다 없다, 그 정도는 알려도 되겠죠. 금액까지는 못 알려줘도 그 정도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개정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선순위는 선순위 대항력이 있다. 그 다음에 후순위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요거는 경공매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농지를 받으면은 경매는 7일 이내에 농지증을 내놔야 되고, 안 내놔면은 10%가 몰수가 되는데 통상은 몰수가 안 됩니다. 실무는 거의 면에서 뭐 주면은 갖다 주면 돼요. 받으면 뭐 반려든지 미발급 알림이든지 뭐든지 갖다만 주면은, 법원에 갖다만 주면은 물론 매각 불허가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10%는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가서 농지증 미발급 알림 주니까 기분 나쁘죠? 에이씨 기분 나쁘다 찌덕 삐고 술 한잔 먹고 뻗어 삐고 라면 10% 못 받아옵니다.
기분 나빠도 그거를 법원에 계장한테 갖다만 주면은 매각 불허가 되더라도 10% 돌려주세요. 그럼 뭐 실무는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공매는 이전을 하실 때, 그죠? 소유권 이전 수리에 첨부하시면 돼. 첨부만. 법무사 수리에 이전 수리하면 되니까 여유가 있어요. 뭐 7일 이내 이런 게 없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특별매각 조건. 그래서 특별 조건은 경매는요, 농지증을 7일 이내라, 막 이게 조건이고, 공매는 막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얹고, 나중에 이전하시고, 막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최선순위 설정보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 상가 건물의 임차 보증금은 매수인의 인수될 경우가 있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 상가 건물 입자권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보증금 전에 관해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받지 못하는 금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요게 주로 1번 설정보다 먼저 선순위 전입한 사람은 경매나 공매나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주세요. 이 말입니다. 인수금이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경매나 공매나 똑같습니다. 내용은 뭐 글자만 조금 틀리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은 경매 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게 중요하고요. 배당요구 종결까지 배당요구 하라. 이야기고, 공매는 공매 공고 이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겠다. 배분요구 종결을 하라. 아마 그거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점유유지. 자, 점유유지는 일단은 그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결까지만 전입 점유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뒷날 퇴거해야 되느냐? 됩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그러나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잔대금을 납부하실 때까지 전입과 점유를 붙들어 매야 된다.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주로 주택 임차권하고 퇴거하죠. 그죠? 유니시티 이사 갈 때는 전부 다 주택 임차권하고 퇴거하고 있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돈 받기 전에는 퇴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공매도 똑같아요. 배분요구 종기일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고, 대항인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장문할 때까지는 전입을 퇴거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신고 배당요구 종기는 배당요구 종기를 1차 되기 전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그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공매도 요것도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하면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배분기일에 임금 채권자가 나타나가지고 낙찰되고 잔금 치르고 한 달 뒤에 배분기일에 임금 채권이 나타나서 내 임금 채권 돈 주소 그러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경매가 똑같이 다 바꿨습니다. 2012년도에 매각 최초 입찰기일 이전에 배분요구 종기일을 땡겼습니다. 지금 땡겼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상계 신청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계 신청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채권 상계 신청은 공매는 안 되고 있는데 그 빨리 법 개정해야 돼요. 우리 자산관리공사 직원들 빨리 법 개정해야 된다니까. 자, 배당 요구입니다. 배당 요구. 배당 요구는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고요. 우리 공매도 국세징수법에 나와 있는데 주로 그렇습니다. 세입자 해야 될 사람이 세입자, 임금 채권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돈 받아야 될 사람들. 돈 받을 사람은 배당 요구 종기일,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깨워줍니다. 신고를 안 하면 절대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매도 보면은 주임법이나 임금 채권자나 다 신고를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입찰 방법은 우리 경매는 경매 법정이고 공매는 인터넷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17번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는 법마다 틀려요. 어떤 거는 한 번 떨어지면 70%, 우리 창원은 80%죠. 또 다른 데는 49% 됩니다. 한 번 더 떨어지면은, 막 떨어지면 틀립니다. 틀리는데, 공매는 대부분 그래요. 매주 10% 떨어지다가 50% 되면은,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세무서 연락합니다. 그러면서 한 2달 뒤에 나올 때는, 그때부터는 5%씩 쭉 떨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10%씩 떨어집니다. 자, 10% 거는 거, 이거는 경공매 똑같습니다. 떨어진 금액의 10%를 겁니다. 10%. 무슨 말이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법률 용어니까 좀 같이 맞추면 좋겠는데,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 공매는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그 말입니다.
떨어진 금액에 10%를 내고 응찰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내용은 똑같는데 문구가 이렇게 틀려요. 이걸 같이 좀 서로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공매 쪽이 법원을 따르면 좋겠어요. 법원을. 자, 지분을 할 때 공유자 우수 매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사건 부를 때 공유자가 여러분 형님 공유자 지분이 동생이 사고 싶다 그러면 오차 가서 떨어질 때 누가 낙찰 받으면 손들고 합니다. 경매법정에서 손들고 하는 거고 공매는 없잖아요. 공매는 법정이 없으니까 어쩌면 되죠? 목요일날 개찰됩니다. 월화수 입찰하고 목요일 개찰되면은 그날 11시부터 금요일날 5시까지 동생이 자산관리공사 가야 돼요. 그럼 어디 가느냐? 경남지역본부가 여기 저기 창원 중앙동에 SDS 27층 가면 있습니다. 지역본부. 거기 가서 내가 동생인데 형님 지분이 51% 낙찰됐네요. 그거 내가 사겠습니다. 그 가격으로. 그러면은 공유자 우수매도 되는 겁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때 갈 때는 10% 가져가야 되겠죠. 당연히. 자, 차수매 신고. 요거는 경공매 다 됩니다. 간만의 차이로 떨어졌단 말이지 않고 1등급에 빼기 입찰 보증금을 넘는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그거는 경매나 공매나 똑같다. 경매는 법정에 손들고 하는 거고 공매는 금요일날 제가 15씩 했는데 아마 영업시간까지니까 아마 16시간 맞을 겁니다. 18시까지가 맞을 건데 1시간 땡겼습니다.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18시간 일합니다. 18시 쫓아갔는데 주차장에 차고가 만땅이라 뒤로 후퇴한다고 5분 걸렸어. 엘리베이터 타고 함께는 10시 10분이라 태어나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5시라 했어요. 5시. 5시. 자, 이거 21번. 자, 여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매에서는 상계 신청 많이 해봤죠? 공매에서는 이게 안 돼요. 자, 이거 보면은 이래. 여기에 보면은 인천에 이 낙찰을 받습니다. 부평에. 이게 낙찰을 1억 4천을 배분 요구한 선수님차인데 잔금을 다 넣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1억 4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입자가 여기 있는 세입자가 지가 낙찰받고 잔금을 1억 9천 7천 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다 내고 어차피 줄 건데 법원처럼 상계를 주면 좋은데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이게 옛날 판례에서 나온 건데 이 판례가 이 옛날에 구닥다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90년도 판례인데 2012년도에 1월 1일에 배분 요구 종기일을 매각 결정일 이전으로 옛날에는 낙찰이 되고 잔금 넣고 한 달 뒤에 배분기일이 종기일입니다. 그거를 2012년 1일에 바꿨습니다. 경매와 똑같이 공매 배분 조구 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채권 금액이 픽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경매처럼 상계가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전해 보면은 상계 됩니까? 낙찰자가 그 세입자가 낙찰 받고 상계 신청하면 됩니까? 건재당권자가 낙찰 받고 상계 신청 됩니까? 하면 안 된대요. 너무 편한 생각입니다. 너무 편한.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은 혹시 내 이야기 듣는 사람은 빨리 법을 좀 개정하세요. 그래서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추대해 주시면은 1번으로 공매에 상계 신청하도록 제가 바꾸겠습니다. 빨리 추대해 주세요. 법무부 장관으로. 우리 추미애 장관이 싫어하겠지만은.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공매 요거 요 판례 이거 옛날 구닥다리 판례입니다. 이거 보면 옛날 구닥다리 판례예요. 자, 그 다음 매각기일. 매각기일은 일주일 뒤에 합니다. 일주일 뒤에. 공매는 그 다음 주 목요일날 개찰하고 그 다음 주 10시에 매각 결정을 한다. 자, 됐습니다. 취하 취소. 자, 우리 경매는 낙찰자의 동의서만 있으면은 취하가 됩니다. 되는데 공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임의경매가 취하를 하려고 하면요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이제 임의경매는 말소된 등기부 등본이 필요해요. 등기부 등본. 자, 강제경매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원금이자 100% 갚은 변제증서가 필요해요. 그럼 요것만 있으면은 일단은 취하는 가능합니다. 취하는. 단 낙찰자가 잔금 넣기 전에 빨랑빨랑 하셔야 돼요. 특히 이 취하는 낙찰자는 15일 되면 잔금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낙찰받았는데 건강이 발견됐어. 건강이. 그럼 잔금은 빨리 오고 싶죠. 그럼 낙찰받고 며칠 돼야 됩니까? 제일 빨리 는 날짜가 15일. 15일. 그죠? 7일 만에 7일 뒤에 허가 결정 나고 적시항고가 7일 뒤에 없으면은 14일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15일부터 35일 사이에 돈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15일째 돈을 내면 안 되니까 빨랑빨랑 동의서를 안 해주면은 빨랑빨랑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법원에 쫓아가면 됩니다. 경매를 없애달라고. 자, 우리 공매 잘 봅니다. 공매 이런 게 있어요. 공매를 취소하려고 하면은 낙찰자의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 조항이 악법인데 이게 어떻게 사는 이럽니다. 지난번에 창원에서 사림동에 대학교 앞에 걸린 주택이 5억짜리가 2억 5천원 팔렸어요. 공매에서. 왜 팔렸느냐? 이 체납자가 건강보험 500만원 냈어요. 건강보험. 그래서 500만원 내 내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만 공매는 일주마다 10% 떨어진 게 한 달 만에 절반 떨어져버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고 막 탱자했는데 낙찰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500만원 구해가지고 건강보험 공공당 가서 결제하고 갖고 자산관로 가서 자 공매내 500만 갚았으니까 공매를 좀 중지해 주소 취소해 주소 이랬더니 낙찰자 동의서 받아오래요. 그 법조항에 살아있어요. 그 체납자가 낙찰자의 동의를 얻어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공매를 취소하겠다 이래야 했다. 그래서 동의 좀 해둬라 했더니 낙찰자가 나 황경진 경매학원에 가서 2수 3수까지 해서 내가 고시해서 배웠는데 그래 겨우 하나 받았는데 해줄게. 그 대신에 1억 돌아야 돼. 1억. 그러면 소유자가 5억짜리 2억 5천원 팔리는데 절반은 팔리는데 1억 돌아간다. 체납비라 그럼 뭐합니까? 2억 5천원에 집단 하나 하죠. 그러면 소유자가 뭐렇게 해야 됩니까? 좀 깎아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았다 3천만원 깎아줄게 7천만 받는 겁니다. 알겠어요? 왜 그러면 동의서를 얻어야 되냐? 이건 동의서를 얻도록 해놨어요. 법에 딱 조항이 걸려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서를 안 얻으면은 공매가 취소가 안 됩니다. 소유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법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공매에서도 잔금 넣기 전까지, 경매도 마찬가지죠. 잔금 넣기 전까지는 다 해주죠. 돌아가야 되는데 요거는 잔금을 넣기 전이 아니고 동의서를 무조건 얻어라. 잔금 넣기 전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무조건 동의서를 얻어와야 해주겠다. 막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다 24번.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는 경매를 취소해라. 이거는 경매나 공매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2순위자가 경매를 얻습니다. 1순위가 벅 살아있는데 그럴 때 자꾸 떨어지면은 2순위자가 물을 게 없죠. 남을 가망이 없다고 해서 법은 진행합니다. 그럼 예로 2억짜리가 상가가 2억짜리가 1억에 은에 설정되어 있는데 나는 8천만원 2순위 했어. 그러면은 1억까지는 경매를 잘 해줍니다. 떨어지도. 그러면 8천, 9천 떨어지면은 8천 떨어지면은 은행도 모자라죠.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연락 옵니다. 네가 2순위가 경매 넣기 때문에 은행에서 경매 안 넣고 네가 넣기 때문에 남을 가망이 없어서 경매를 못 하겠노라. 그럼 네가 굳이 하고 싶으면은 1억 천만 산다고 10% 걸어라. 일주일에 안 걸면은 경매를 없앱니다. 취소를 해버려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을 가망이 없으면 경매를 취소한다. 이거는 막 경매나 공매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대금적기한 보통은 30일 이내에 내모된다. 그럼 너가 내면은 연 12%입니다. 12%. 연 12%. 지금은 연 12%예요. 연 12% 지연이자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내고 미납할 때까지. 그죠? 미납자가 연 12% 내고 재매가 기일에 원래는 마이너스 3일 전인데 실무는 하루 전이라도 가져오면은 매각 결정기일을 매각 기일을 한 달 뒤에는 잡아버리고 그래갖고 받아줍니다. 연 12% 받고 받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는 조심해야 될 것은 3천만원 넘은 거는 30일 정도 시간을 주고 3천만원 미만은 7일밖에 안 줍니다. 7일간 빨리빨리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보너스가 하나 있어. 공매는 한 12일 정도 보너스 있습니다. 요거는 12%도 안 받고 제가 신한을 진행할 때 보니까 공매를 자주 하시는 분은 딱 예로 1억을 받았다 그러면 30일이죠 원래가. 그럼 뭐 30일 아니고 42일쯤 되는 매각결정 통지세 우측에 밑에 보면요 날짜 적어놨어요. 매수대금 최고 납부기한 해가지고 한 10일 정도 기한이 더 있습니다. 그때 대출을 기피하라고 하더라고. 왜냐 그러면은 고래야 12일 정도 이자를 안 내니까 대출이자 낼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보너스 기한이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연이자는 2019년 6월부터는 연 몇 프로요? 12%. 떨어졌어요. 전에는 25% 샀다가 15% 하다가 이제 지금 12%. 이것도 좀 세요.
요것도 세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입찰 보증금도 띄는 사람 많죠? 그래서 입찰 보증금도 5%하면 좋겠어. 5%. 왜 10%는 모르겠어. 띄는 사람 생각이 되겠죠. 야, 예로 10억짜리 공장을 1억 낙찰받았어요. 받아갖고 9억을 내야 되는데 돈이 뭐 잘 안 돌아가. 그래 1억을 띄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10%는 셉니다. 입찰 보증금은 5%하면 좋겠어. 저를 법무부 장관 추대해주면은 입찰 보증금 5%, 공매 상계 신청 제도 도입, 공매도 인도 명령 제도 도입 다 하겠습니다. 공매도. 우리 추미애 장관이 한테 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잔금을 못 냈어. 그러면은 이제 제명하기를 3일 이전까지 내면 된다 이 말이죠.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는 미납된 사람이 다시 응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공매는 됩니다. 이 인터넷 돼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다. 공매는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0% 띄인 거 이거 판사님이 가져갑니까? 사법부장이 아닙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 어디 한다고요? 배당재단, 배분재단 그거 포함됩니다. 그게 채권자가 좋아지는 거죠. 채권자가 10% 띄는 거 이거 10% 좀 많다 생각 안 합니까? 많습니다. 이거 지금 금리가 1%짜리인데 그 10%씩 띄가면 그거 참 그래서 내랄 한 5% 하면 되겠다. 최소.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내가 한번 이야기하죠. 기입자표 아래가 쓰지 말고 은행처럼 성구서처럼 한글 쓰고 지난번에 3억짜리 우리 수원 30을 써서 그래갖고 싹싹 빌하고 받아나왔어요. 3천만 받아나왔어요. 내가 보니까 제주 좋아. 우째는 했더니 눈물 흘렸대. 눈물 콧물 다 흘렸대. 사부장 앞에 가서. 자, 낙찰됐죠? 낙찰이 오늘 됐습니다. 목요일날. 예로 월요일날 12날 되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오후 2시에 매가 허가 결정합니다. 오후 2시에. 그때는 사법보장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눈물을 쫙쫙 흘렸대요. 법원에 또 진단서도 병원에 진단서 손가락 부러진 거 그거까지도 넣어가지고 막 불어 안 해주면 죽을 삐다 하고 막 울고불고 했대. 거기는 사법보장이 딱 불어 해줄 때 불어 해주는데 그때 채권자가 누가 이의신청을 할 게 아닌 일주일 또 있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그래 그 다음 주 월요일 돈 받아갔더라고. 채권자 이의신청하면 되는데 그거 내주면 안 된다니까 그거 이의신청 해야 되는데 불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이의신청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그래가지고 막 받아왔어요. 아까 그 상관을 처받은 사람 있죠? 1억 더 묻겠다 한 사람 있죠? 법인. 거기입니다. 그 복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죠? 복이 있는 거야. 아까 대출 1억 4,500원 받았던 거 있죠? 남양도. 그 법인, 그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1번. 세입자가, 전세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려고 하면은 명도하인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합니다. 경공매 똑같아요. 근데요. 그러나 소유자는 필요 없어요. 소유자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게 많아요. 낙찰자가 보니까 소유자가 한 3천만 받아가 높게 날 때 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이 달라요. 명도하인서를 소유자도 내라 하면은 당연히 핍을 비껴 내야 되는데 이게 제도가 빠지나니까 이 사업이 돌아가다. 그래서 요것도 넣어야 됩니다. 소유자도 낙찰자한테 명도하인서를 받아야 배당금을 받도록. 그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자, 낙찰자가 경매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낙찰자가. 자, 지난번에 제가 낙찰자고 마산 지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입자가 2명 있기 때문에 인도 명령 신청도 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그래서 서류도 인적사항도 알아야 되고, 전세 계약서도 좀 봐야 되겠고, 이래서 낙찰자와 같이 갔더니 마산 지원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기록을 보러 왔습니다. 했더니 낙찰자는 남기네. 낙찰자요? 잔금을 내야보지 낙찰자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빠무대를 하면 탁 실을 필요하다가 놔뒀는데. 자, 됩니까? 안 됩니까? 낙찰자가 경매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우리 대법원 예규에 보면은 열람하도 돼야죠. 부동산 등에 대한 절차 지침 보면은 이해관계인에 보면요. 이해관계 보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 매수인 다 되죠? 됩니다. 되고. 거기는 낙찰자는 무조건 법원에 가서 유치권 신고서 모든 서류를 일정한 부분을 복사까지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해줘야 돼요. 무조건으로.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원래는 안 됐어요. 낙찰자가 잔금을 넣어도 이거는
못 보도록 돼서 요거를 바꿨습니다. 요것도 바꿨어요. 다 볼 수 있도록 낙찰자가 공매 서류도 볼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자, 배당기일 통지서. 배당기일이 지정되면은 은행은 채권 계산서를 다시 냅니다. 연체자 포함해서. 그죠? 냅니다. 그거는 경매나 공매나 뭐 별 다를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배당기일 이전에 배당표를 열람할 수 있느냐. 자, 세입자입니다. 네, 1,700만원 소액보증금 노는가. 마이너스 3일 전에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변수가 많아요. 공매는 마이너스 7일 전부터 배분 계산서가 열람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일, 마이너스 7일부터입니다. 자, 일반 채권이 배당됩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는 된다. 배분 요구 종기일 이내에. 그 다음에 배당이 소액보증금을 안 줘요. 소액보증금을 은행에서 가장임차인하고 소액보증금을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소액보증금 못 받죠? 세입자가 가장임차인 것 같으면. 그럴 때는 지가 진정한 임차이면 손들고 냅니다. 손들고 잠깐 이래가지고 내가 1,700만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줍니까? 니 가장 아이가? 가장임차인 아이가? 너가 친인척 아이가? 했을 때 아닙니다. 나 뭐 친인척 좋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럴 때는 배당 일할 때는 손들고 법원에서는 배당기일 오후 2시에 나타나고 손들고 하면 됩니다. 그럼 공매는 옛날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2012년 1월 1일에 다 바꿨습니다. 요것도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쭉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자, 이전은 은행에 대출 받는 거는 법무사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해도 돼요. 그럼 다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전하고 명도 쫓아내는 거.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은 쫓아내는 게 제일 겁나죠, 여러분들. 쉽게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그런 거를 다음 시간에 쭉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대출 받는 거는 은행이나 법원이나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안 됩니다. 법무사 몇 개 돼요. 그 외에는 다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하고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낙찰받으면 됩니다. 압류재산은 허가 있는 거 필요 없어요. 인도명령. 자,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거든요. 집을 놔두고 간 뭐 아파트 뭐 그거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 거 상세하게 아예 서식까지 다 넣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인도명령이 다음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시간에. 자, 그래서 자, 봅니다. 인도명령은 법원은 전부 다 쫓아낼 수 있다. 되는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라. 잔금 넣고 6개월 넣으면 안 됩니다. 빨랑빨랑 신청하세요. 입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안 됩니다. 한 사람도 안 돼요. 인도명령. 누구냐? 두 사람이다. 진성유치권 신고한 사람. 진성 가짜 말고 진성유치권 신고한 사람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하고 선수임차인. 그 두 사람만 인도명령 안 되고 나머지는 후순위임차, 특히 다가구 주택에 후순위임차인은 모두가 인도명령 됩니다. 후순위임차인. 자, 그 다음에 공매는 판사가 없어서 인도명령이라는 게 없고 명도 책임은 매수자가 소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상가를 누가 낙찰받아 따라가 봤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공매를 당했어요. 그 상가 몇 개 같이 당했는데 공매 사무실 딱 갔더니 이랍니다. 중개소장이. 저 낙찰자님,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 없는 거 잘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거 좀 더 달래. 네가 소송하면은 몇 달 더 걸리니까 괜히 그러지 말고 경매는 막 내가 삐대봤자 한두 달밖에 못 삐대는데 공매는 소송하면은 나는 송달도 안 받고 도망다니고 이러면 내가 한 6개월 끌 거다. 그럼 못 판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도명령 제도 없는 거 잘 아시죠? 그러더라고. 아이고 배웠다고 공인중개사가. 자, 그 다음 봅니다. 대리입찰.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대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공매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권리 분석 상담 수수료 50만원 플러스 감정 가격이 1% 이내만 받도록 막 고려놨어요. 그 다음에 낙찰가가 너무 낮으면은 낮은 거에 1.5% 곱해서 받도록 고려놨어요. 자, 그런데 법원에 등록 안 된 사람도 50만원 받습니다. 예로 다우주택에 배당표 그거를 구독선에 출력해가지고 딱 설명하면서 돈 받을 수 있냐. 그거는 권리분석 상담 수수료 5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공인중개사는. 이해가시죠? 그러나 감정가의 1%는 못 받는다. 그거는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입니다. 4일간 교육을 받고, 그죠? 경남지부에서 4일간 교육을 받고 법원에 등록하고
보험 등록한 사람, 그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입찰, 경매도 가능해요. 예를 아파트를 부부 명의 하겠다. 가능하죠. 근데 양식이 공동입찰 신고서 입찰자 목록을 추가로 더 넣으면 되겠고, 2장을 넣으면 되겠고, 공매도 가능한데, 자, 조심합니다. 공매는 부부 입찰이 가능한데, 인터넷은 한 명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입찰할 때 잘해야 돼. 입찰할 때 1, 2, 3 그 단계가 있는데 1 단계에서 공동입찰 그거다가 그냥 쿡쿡 하다 보면은 그만 본입찰 그 넘어가 삐거든요. 우측 공동입찰 단추가 있어요. 그 치고 배우자의 주민등록부에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입찰 돼요. 그래서 공동입찰 할 때는 경매도 그렇고 공매도 그렇고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물어보고 하세요. 잘 모르면. 근데 공매에서 잘 모르면은 어디 전화하면 됩니까? 전화. 원비도 아니고 전화번호 몇 번호? 1588-531 적어놓으세요. 원장님 회원가입이 잘 안되는데 나 전화하지 말라고. 어디 전화한다고요? 1588-531 531 딱 저장해놨어. 저장. 공매 문의처 몇 번요? 1588-531 전화하면은 아가씨가 잘 알려줍니다. 예쁜 아가씨가 아이고 사모님 오빠야 형님 금에서 막 잘 알려줍니다. 알겠어요? 전화해보세요. 공매에서 모르는 것은 1588-531 전화를 한다. 알겠죠? 아빠한테 전화기만 전화해봐라. 자, 그 다음 42번 1번 설정 앞에 선순위 전입자 조심해라. 경공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43번 대출 됩니까? 예, 경매나 공매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법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죠. 어째 소득을 따져서 하니까 하도 뭐 DSR 해갖고 총부채 원리금 사업비율 소득이 인력하니까 법인은 또 그런 거 잘 안 따진다고. 가계대출만 따지는 거지. 우리 LTV, DTI, DSR 그런 거는 법인 대출은 아예 안 따집니다. 뭐 따진다고요?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만 따지는 거입니다. LTV, DTI, DSR 그런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법인이 조금 더 프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받을 때는. 자, 공동입찰 가능하다. 했다. 그죠? 그럼 입찰 방법. 신분증 도장 10%. 공매는 법용공인 4,400원짜리. 단가가 4,400원짜리입니다. 4,400원짜리 법용공인 등록하고 가상계좌에 신한은행 가상계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기간은 법원이고 자산관리공사고 복수입찰은 무효가 되고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배부는 뭐 순서 준다. 뭐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채무인수도 가능하고 불가능. 요거는 여러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채무인수는 법원은 여러 이제 MPL 같은 거 채무인수 하겠다 그러면은 법원은 가능한데 자산관리공사는 안 된다. 이게 불가능한 이거는 전부 다 가능으로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뭐든지. 손님은 왕입니까 왕? 그죠? 왕 앞으로 왕이 원하면은 고객이 원하면 해줘야죠. 그죠? 상계 들어와 그럼 상계 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걸 해야지. 자꾸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질문 받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정돈이 씨 마음. 수고하셨습니다.